옛날 옛적에 세 아들이 있는 늙은 밀러가 있었습니다. 밀러가 죽었을 때 그는 아들에게 밀 당나귀 고양이를 남겨두었습니다. 노인은 방앗간을, 두 번째는 당나귀를 얻었지만 어린아이는 고양이를 가져가야 했습니다. 형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고양이는 그에게 부츠와 가방을 주면 동생을 부자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인은 깜짝 놀랐지만 고양이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고양이는 즉시 뒷다리에 부츠를 신고 자루에 귀리를 부어 어깨에 던지고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숲에서 그는 가방을 열고 땅에 던지고 덤불에 숨었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토끼가 자루로 질주하고 귀리를 먹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덤불에서 뛰어내려 자루를 조여 어깨에 메고 왕궁으로 갔다. 그 나라의 왕은 좋은 음식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고양이는 그에게 깊이 절하고 토끼를 건네며 주인 인카라바스 후작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이 놀라움에 놀랐습니다. 고양이는 진짜 귀족처럼 몸을 굽혀 길을 쳤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자루를 가지고 사냥을 갔다. 이번에 그는 2개의 뚱뚱한 자고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왕은 또 다른 즐거운 선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고양이는 왕에게 자고와 토끼를 계속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고프고 쇠약해진 주인에게 이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가 궁전에서 공주를 보았을 때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고양이는 그녀가 주인에게 훌륭한 아내가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마침내 후작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고양이는 제 분소가 있는 산책을 위해 내일 그를 찾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속력으로 공장까지 달렸습니다. 주인을 보고 고양이는 내일 강에서 수영해야 하며 그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물에 들어가 자마자 고양이는 옷을 집어 덤불에 숨겼습니다. 그 순간 왕실 마차가 길에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는 길로 뛰어내려 허파의 꼭대기에서 소리쳤다. 날 구해줘. 도움. 마어키 더 카러베스가 익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후작을 물에서 꺼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밀러의 아들은 2명의 경비원이 그를 강에서 끌어내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매우 겁을 먹었습니다. 왕은 비단 옷차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밀러의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금 자수 옷을 너무 좋아해서 왕실 의상을 기꺼이 입었습니다. 왕은 그를 아름다운 공주가 앉아있는 마차로 초대했습니다. 밀러의 아들은 멍청했지만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마차에 탔습니다. 1분 후 마차는 거대한 성에서 살았던 거인 식인의 소유였던 들판과 초원을 지나갔다. 고양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영혼은 마차 앞쪽으로 달려가 초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수학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들판이 카라바스 후작에 속한다고 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악한 식인종이 그들을 먹을 것입니다. 깜짝 놀란 사신들이 대답하기 전에 왕의 마차가 세웠습니다. 왕이 그들이 누구의 초원인지 물었을 때 그들은 이 들판이 카라바스 후작에 속한다고 친절한 합창으로 대답했습니다. 한편 고양이는 식인의 성으로 곧장 갔다. 고양이의 손재주로 그는 돌담을 뛰어넘어 성 안으로 들어갔다. 식인종은 다양한 요리가 가득 찬 큰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화를 신은 고름을 보고 그는 그런 뻔뻔스러움에 크게 놀랐다. 고양이는 거인을 놀리기 시작하고 사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이 말을 할 시간을 갖기 전에 식인종은 털이 많은 갈기를 가진 거대한 사자로 변했습니다. 고양이의 영혼은 두려움 때문에 그의 부츠에 들어갔지만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식인종은 결코 쥐로 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끔찍한 사자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은 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양이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쥐를 잡고 잡아먹었습니다. 바로 이때 왕실 마차가 성 안뜰로 차를 몰았습니다. 마차 문을 열고 고양이는 정중하게 몸을 굽히고 마어키 더 카러베스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놀라움으로 누가 더 무감각했는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왕이나 밀러의 아들.
고양이는 손님을 테이블로 데려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왕은 후작이 참으로 매우 합당한 사람이므로 거의 그의 딸을 아내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젊고 잘생겼고 그 외에도 부자 후작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곧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밀러의 아들은 공주와 결혼하여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하이 부츠를 신고 자랑스럽게 궁전을 걷는 고양이. 옛날 옛적에 그의 아름다운 딸과 함께 밀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젊은 왕에게 밀러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왕은 밀러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정하고 그를 성으로 불렀습니다. 왕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밀러는 아름다운 딸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짚을 금실로 바꾸는 방법을 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은 밀러의 딸에게 다음날 성으로 와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것에 대해 말했을 때 그녀는 그가 다시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성으로 갔다. 왕은 소녀를 물레와 집 바구니가 준비된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왕은 새벽까지 모든 집이 금으로 변하고 그녀가 실패하면 그녀의 아버지는 속임수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녀는 빨대를 보고 몹시 울었다. 갑자기 방에 불이 들어왔고 한가운데 작은 남자가 나타났다. 난쟁이는 왜 울고 있는지 물었다. 소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린 남자는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 대가로 소녀의 목에 걸 수 있는 목걸이를 달라고 했으니 닙닙스닙닙닙스닙사.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난쟁이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모든 빨대를 금으로 바꾸자마자 작은 남자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왔다. 왕은 방으로 들어갔고 그가 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소녀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많은 짚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아침까지 그것을 금으로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난쟁이가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그는 어머니가 그 소녀에게 준 귀중한 반지를 대가로 요청했습니다. 드워프는 반지를 잡고 빨대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바구니에 금이 가득했습니다. 왕이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녀를 놓아주지 않고 방 전체를 짚으로 채웠다. 왕은 모든 빨대를 새벽까지 금으로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여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이 방을 떠나 자마자 드워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녀가 그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남자는 미래의 여왕이 태어날 아이를 주면 짚을 금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녀는 다른 방법을 보지 못해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왕은 금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번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소녀의 아버지를 풀어주고 그녀를 그의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밀러의 딸이 여왕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가 그를 침대에 눕혔을 때 작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왕이 난쟁이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3일 안에 아이를 데려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작은 남자가 사라지자마자 소녀는 하인들에게 왕국의 모든 이름 목록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침에 하인들이 목록을 가져왔습니다. 드워프가 나타났을 때 그는 여왕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목록에 있는 모든 이름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왕이 끝났을 때 작은 남자는 이름에 맞는 이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종들에게 이웃 왕국의 모든 이름 목록을 만들도록 요청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하인들은 발견한 모든 이름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드워프가 나타났을 때 그는 여왕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목록에 있는 모든 이름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올바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여왕은 종들에게 알려진 모든 국가를 방문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이름을 모으도록 요청했습니다. 새벽에 하인이 여왕에게 전날 밤 특이한 상황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숲을 걷다가 작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불 근처의 안들에서 어떤 난쟁이가 내일 여왕의 아이가 마침내 그의 아이가 될 것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시에 그의 이름을 즐겁게 외쳤다. 그의 이름은 럼플스틸트스킨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난장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왕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이름을 모르는 척하고 목록에서 이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왕의 새로운 오답이 있을 때마다 작은 남자는 점점 더 즐거워졌습니다. 마침내 소녀는 그의 이름을 외쳤다. 그리고 동시에 난쟁이의 발 아래 땅이 딱딱거리며 거대한 구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탐욕스러운 작은 남자를 제거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모든 것에 대해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여왕이 일어난 일에 대해 미안하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